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생각 버리기 연습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생각 버리기 연습. 마음 관리. 바르게 생각하기 훈련. 지금까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이 말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는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8가지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기. 제2단계, 집중력을 기른다. 정정진, 마음을 정화시키기. 정정, 집중하기. 제3단계, 깨닫는다. 정념, 마음의 센서 닦기. 정견, 깨닫기. 팔정도에서 가장 첫 단계는 정사유, 즉 바르게 생각하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지금 접시를 닦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접시를 닦으면 가장 효율적일지, 어떻게 해야 물을 낭비하지 않고 세제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번뇌가 끼어들면 아이가 음식을 남긴 접시를 보고 좀 더 깨끗이 먹지 못하고 왜 늘 이 모양인지 라며 짜증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때 짜증을 내는 것은 이중으로 의미 없는 일이다.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접시를 깨끗이 씻는 일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씻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또 정말로 아이가 깨끗이 먹어주길 원한다면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평상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타일러보자. 식구들이 엄마가 애써 지은 밥을 남기면 기분이 좋지 않단다.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무래도 같이 사는 너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밥은 깨끗이 먹자. 마찬가지로 연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서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만을 생각하는 것. 쓸데없는 사고와 헛된 사고를 버리는 것. 더 나아가 번뇌를 극복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생각 센서로 항상 마음의 범죄를 점검한다. 그런 목표 때문인지 불교의 명상법은 생각을 다스리기 위한 트레이닝으로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틈엔가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런 사실을 알아차릴 수조차 없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고 있는 것일까? 듣고 있는 것일까?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런 것들을 잊은 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며 항상 마음의 센서를 켜두고 방법 요원이 감시를 하는 것처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문득 깨닫는 시간이 찾아온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마음을 이동시키는 것 혹은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것이다.
이미 생각을 시작해버렸다면 느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한다. 지금 키스를 하고 있다면 입술의 감각으로 마음을 이동시킬 수 있다. 생각의 강도에 따라 실감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다 보면 사고와 잡념은 완전히 가라앉게 된다. 특수한 의식 상태가 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을 깨닫는 힘을 불교에서는 염력이라 부른다. 염이란 알아차리는 능력, 즉 의식의 센서이다. 이 센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변화를 알아차린 뒤에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힘을 정력이라고 한다. 이 힘은 곧 집중력으로 의식을 조절해 하나의 장소에 모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흩어져 여기저기로 달려가는 것을 끌어모아 한 곳으로 가도록 정해주는 것이다. 이 힘을 키우려면 보통 때에도 지금 나는 오감 중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를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마음이 충족된다. 앞에서 오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오감, 눈, 귀, 코, 혀, 몸에 의를 더해 육문이라고 하고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통로로 본다. 우리는 이 6개의 문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듣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맛보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동작이 함께한다. 육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나의 정체, 즉 이것이 나다 라는 것이다. 지금 나는 오감 중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를 자각하려면 이들 감각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의 차이를 인식해 보자. 보인다 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본다 라는 능동적인 상태, 들린다 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듣는다 라는 능동적인 상태, 냄새가 난다 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냄새를 맡는다 라는 능동적인 상태, 맛이 난다 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맛을 본다 라는 능동적인 상태, 느끼고 있다 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느낀다 라는 능동적인 상태.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어떤 풍경이 보이고 있다고 치자. 이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응시해 본다. 다른 것에 의식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것에만 쭉 시선을 집중한다. 이것이 보인다와 본다의 차이이다. 능동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면 주위의 사물은 흐린 배경이 된다. 그리고 뚫어지듯 하나의 사물을 보고 있는 동안 다른 감각들은 차츰 조용히 가라앉아 버린다. 하지만 정말 다른 감각들이 모두 마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일에 집중하더라도 듣는 일과 같은 다른 감각을 느끼는 일을 어렴풋이는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손과 얼굴처럼 노출되어 있는 피부에 의식을 집중해 공기와 접하고 있는 신체 감각을 충분히 느껴본다. 비가 내리고 있다면 축축하고 쌀쌀한 온도가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때 온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감각 그 자체에 몸을 맡겨보자. 그 감각을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어떤 온도에서라도 의외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다음은 옷 속의 신체에 의식을 집중해 본다. 그러면 방금 전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지고 이것 역시 기분 좋은 느낌을 줄 것이다. 하지만 쾌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 처리를 그만두고 감각 그 자체에 머물며 정신통일을 한 덕분에 얻은 상쾌한 기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껴진다와 느낀다의 차이이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실념 상태와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의 차이이다. 이처럼 자신의 감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잡음에 방해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정보를 확실히 인지해 충족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무언가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추위를 느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잡음의 의식을 분산시켜 왔다. 하지만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해야 할 일에 의식을 모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예부터 비 오는 소리나 물 떨어지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것에서 감각적으로 멋을 느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주위에 격렬한 자극이 넘쳐나고 그만큼 사람들도 계속 강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소소한 자극들을 즐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들린다를 듣다로 바꾸고 보인다를 본다로 바꾸도록 오감을 개발하면 얼핏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현실이 지루하고 사소하게 느껴진다고 뇌를 콕콕 자극하는 오락을 찾아 도피하지 않아도 항상 일상의 섬세한 멋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생활 전반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의식의 센서를 단련시키면 오감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짜증이나 불안도 사라진다. 그러면 차츰 성격도 개선되어 특별히 강한 자극이 없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서 충만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장부터는 생각병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다. 또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음이라는 짐을 가득 쌓아두고 있던 마음에서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